안녕하세요. 축구 팬 여러분. 오늘도 정말 놀라운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히 손흥민이 또 골을 넣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번 밴쿠버전을 다시 보면서 정말 몇 번이나 영상을 되돌려봤습니다. 이게 정말 34살 선수의 움직임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특히 전반 37분에 나온 그 장면, 공을 받는 순간 몸을 틀고 수비수의 중심을 무너뜨린 뒤 그대로 슈팅까지 연결하는 장면은 정말 말문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경기 전체만 놓고 보면 LAFC가 편안하게 경기를 지배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밴쿠버가 강한 압박으로 경기를 주도했고 LAFC는 상당한 시간 동안 공격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기에서 단 한 번 찾아온 결정적인 순간을 손흥민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로 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골이야말로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오랫동안 세계 정상급 공격수로 평가받아 왔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감동적입니다. 한동안 득점이 나오지 않았던 선수가 월드컵 휴식기 이후 다시 골을 터뜨리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매 경기 이번에도 골을 넣을 수 있을까? 가 아니라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골을 넣을까?를 기대하게 만들고 있으니까요. 밴쿠버 원정은 손흥민에게 결코 쉬운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밴쿠버는 서부 컨퍼런스 선두권에 있었고 홈에서 강한 압박과 활동량을 앞세우는 팀이었습니다. 실제 경기에서도 초반 흐름은 밴쿠버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LAFC는 공을 잡아도 전진하기가 쉽지 않았고 손흥민 역시 최전방에서 충분한 볼을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손흥민이 직접 아래쪽까지 내려와 빌드업을 도와야 할 정도였죠. 저는 이 장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골잡이라면 공을 달라고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팀이 흔들리는 순간 자신이 직접 내려와서 경기의 균형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공격수이면서 동시에 팀의 흐름을 읽는 선수였던 겁니다. 결국 밴쿠버가 경기 대부분을 주도하는 상황에서도 LAFC는 버텨냈고 그 과정에서 손흥민은 단 한 번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반 36분을 넘어가면서 LAFC에 드디어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샤펠버그가 전방에서 적극적으로 압박했고 그 과정에서 공이 흘러나오면서 부앙가에게 연결됐습니다. 부앙가는 박스 안으로 전진하면서 주변을 살폈고 결국 손흥민에게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손흥민이 공을 받는 위치가 완벽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수비수를 등진 상태였고 공을 편하게 컨트롤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공을 잡는 순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을 돌렸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방향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짧은 순간에 몸의 축을 틀면서 수비수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곧바로 오른발 슈팅까지 연결했습니다. 이 움직임이 얼마나 빠른지 정말 눈으로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상대 수비수 입장에서는 손흥민이 어느 순간 자신의 앞에서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팬들이 손흥민의 턴을 두고 사람이 아니라 로봇 같다고 표현하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이번 골에서 제가 가장 높게 평가하고 싶은 부분은 단순히 90도 방향 전환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턴과 슈팅 사이에 불필요한 동작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공격수라면 공을 받은 뒤 한 번 멈추고 수비수를 확인하고 몸의 방향을 잡은 다음 슈팅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공을 받는 순간 몸을 회전시키고 회전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슈팅 동작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비수에게는 대응할 시간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특히 페널티 박스 안에서는 0.5초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수비수가 한 발만 늦게 움직여도 슈팅 공간이 생기고 공격수가 한 번만 더 터치해도 수비가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그 시간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이번 골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턴이 멋있었다가 아닙니다. 턴 자체가 슈팅을 위한 첫 번째 동작이었고 슈팅이 턴의 마지막 동작이었습니다. 이 연결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 골이 더욱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손흥민의 득점은 전반 37분에 나온 LAFC의 첫 번째 슈팅이었습니다. 즉 밴쿠버가 경기의 흐름을 잡고 압박을 이어가던 상황에서 LAFC가 처음으로 제대로 만든 공격이었고
손흥민은 그 한 번의 기회를 그대로 골로 바꿔버린 겁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이번 득점으로 MLS 정규리그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고, 이는 MLS 진출 이후 개인 최다 연속골 기록과 같은 수준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손흥민의 진짜 가치가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공격수가 경기에서 많은 기회를 얻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고의 공격수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경기에서도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손흥민은 바로 그런 선수입니다. 90분 동안 계속 뛰다가 단 한 번의 순간이 찾아오면 그 순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상대 수비수 입장에서는 손흥민을 완전히 지웠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단 한 번의 패스, 단 한 번의 터치, 단 한 번의 턴만으로 경기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르크 도스 산투스 감독 입장에서도 이번 경기는 상당히 복잡했을 겁니다. 팀이 경기 전체를 완벽하게 지배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밴쿠버의 압박을 견뎌내면서 수비적으로 버티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손흥민이 보여준 한 번의 결정력이 팀에 엄청난 힘을 줬습니다. 저는 감독이라면 이런 선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술이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는 날에도 경기의 흐름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선수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손흥민은 단순히 골만 넣은 것이 아닙니다. 공격이 막히면 아래로 내려왔고, 공을 잃으면 압박에 가담했고, 팀이 위험한 순간에는 직접 수비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오자 가장 공격수다운 방식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최근 손흥민을 보면서 가장 감동받는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빠른 스피드와 강력한 슈팅이 손흥민의 상징이었다면 지금은 경험과 판단력, 그리고 팀을 위해 움직이는 능력까지 더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변화가 단 한 경기의 우연으로 끝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손흥민은 월드컵 이후 LA 갤럭시전에서 첫 골을 기록한 뒤 레알 솔트레이크전, 스포팅 캔자스시티전, 그리고 밴쿠버전까지 연속해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즉 MLS 정규리그에서 4경기 연속골이라는 흐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특히 시즌 초반 13경기에서 득점이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지금의 변화는 더욱 극적입니다. MLS 공식 매체 역시 월드컵 이후 손흥민이 출전한 경기마다 득점하며 LAFC에서 자신의 최고의 폼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LAFC 역시 손흥민의 상승세와 함께 파워랭킹에서 2위까지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한 선수의 부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흥민의 경기력이 올라오면서 부안가와의 호흡도 살아나고 있고 팀 전체가 공격에서 더 자신감을 얻고 있습니다. 결국 한 명의 에이스가 살아나는 것이 팀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번 밴쿠버전이 특별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토마스 밀러와의 맞대결이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유럽 정상급 무대에서 오랫동안 활약했고 이제는 MLS에서 다시 경쟁하는 특별한 관계가 됐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손흥민이 전반 37분 선제골을 넣었고 밀러가 후반 76분 페널티킥으로 동점골을 기록하면서 결국 두 선수 모두 한 골씩 기록했습니다. 경기도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스코어보다 손흥민이 보여준 골의 방식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밀러가 경험과 위치 선정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줬다면 손흥민은 순간적인 폭발력과 기술로 상대 수비진을 무너뜨렸습니다. 두 월드클래스 공격수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경기를 지배한 셈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단순한 MLS 한 경기라기보다 유럽 축구를 대표했던 두 선수가 미국 무대에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클래스를 증명한 경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최근 손흥민의 모습을 보면서 부활했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의미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손흥민은 과거와 똑같은 선수가 아닙니다. 스피드가 있고 슈팅이 있고 공간 침투가 있지만 거기에 경험에서 나오는 판단력까지 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수십 번의 기회를 만들고 그중 하나를 골로 만드는 모습이 강했다면 이제는 한 번의 기회만으로도 경기 전체를 뒤흔드는 모습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밴쿠버전의 터닝슛이 더욱 특별했습니다. 경기 내내 손흥민을 막아내던 밴쿠버가 딱 한 번의 틈을 허용했고 손흥민은 그 틈을 발견하는 순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0도에 가까운 방향 전환, 빠른 몸의 회전,
즉각적인 슈팅까지 단 몇 초 안에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정말이지 이 선수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밴쿠버전은 손흥민이 단순히 골을 하나 추가한 경기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팀이 밀리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동료를 위해 움직였으며 끝까지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 찾아온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모든 능력을 쏟아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90도 충격턴에 이은 환상적인 터닝슛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월드컵 이후 4경기 연속 MLS 득점을 기록하며 완전히 다른 흐름을 만들어냈고 LAFC 역시 그의 상승세와 함께 상위권 경쟁에서 더욱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손흥민은 단순히 예전의 손흥민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랜 경험과 기술, 판단력을 모두 갖춘 새로운 손흥민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응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한때 골이 나오지 않을 때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던 손흥민이 이제 다시 미국 무대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놀라운 골과 기록을 만들어낼지 저 역시 한 명의 팬으로서 너무나 기대됩니다. 손흥민 선수, 정말 멋집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질주가 제발 오래오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